여러분, 60세가 넘으면 과일 하나 잘못 드셨다가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실로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던 바로 그 과일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부정맥으로 심장이 멈추거나 돌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신장내과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을 거쳐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과일도 열심히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진 거예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드신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약해진 콩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60세가 넘으면 과일이 위험해지는지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과일이 나이 들면 갑자기 독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망가집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콩팥 속 사구체라는 여과장치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몸속 독소가 쌓입니다.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과일을 먹어도 칼륨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이 칼륨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EGFR이라는 여과 속도가 떨어지면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정상 EGFR은 90 이상인데 60 아래로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 3기에 접어든 겁니다. 이때부터는 과일 선택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60대가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콩팥 혈관도 함께 망가집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보약이던 과일이 콩팥이 약해지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60세 이후 신장을 망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나나는 변비에 좋고 영양가 높은 과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시한폭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습니다. 정상 콩팥이면 문제없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근육과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연사의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6.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3.5에서 5.0입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칼륨 배출이 잘 안 되는 콩팥 약화 상태에서는 매일 드시던 습관을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칼륨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나 ACE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 약들이 칼륨을 몸속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시는 게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맛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포도는
당분 덩어리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당분이 2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당분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치솟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콩팥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콩팥은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콩팥 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포도를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병이 있습니다. 포도를 자주 드시면 이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포도에도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만큼은 아니지만 한 송이를 다 드시면 칼륨이 200mg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은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철에 거의 매일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포도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포도를 끊고 3개월 뒤 수치가 1.5로 떨어졌습니다. 포도는 당분과 칼륨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공복에 포도를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망고 하나에 당분이 3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보다 더 많습니다.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콩팥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느라 과로 상태가 됩니다. 망고의 또 다른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입니다.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 발진이나 입 주변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몸속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남성 환자분은 망고를 일주일에 서너 번 드셨습니다.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입 주변에 발진이 생기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약을 먹어도 공복 혈당이 150을 넘었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망고를 끊으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망고는 맛은 좋지만 60대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망고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감은 우리나라 전통 과일인데 왜 위험하냐고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탄닌이 위장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걸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위장 속에 생기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장 운동 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생깁니다. 심하면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콩팥 안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콩팥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은 가을철에 감을 하루에 2~3개씩 드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결석이 생겼습니다. 결석 크기가 8mm였습니다. 시술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감 섭취를 줄이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감은 특히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탄닌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석이 더 쉽게 생깁니다. 또한 감과 함께 우유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더 위험합니다. 냉장고에 떫은 감이나 단감이 있다면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불안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콩팥을 망가뜨리는 자극을 끊고
회복을 도와주는 영양을 넣어주는 겁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은 활성산소와 만성염증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콩팥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서 혈관이 망가지면 콩팥도 함께 망가집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콩팥 회복을 도와주는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첫 번째 도움이 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과일의 왕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콩팥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콩팥 혈관이 건강해지면 여과 기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EGFR 감소 속도가 느려집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도 낮습니다. 한 컵에 80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생과로 드시거나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주스는 피하세요.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섬유질이 없어서 혈당을 올립니다. 반드시 생과를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있으니 하루 한 컵 이내로 드세요. 두 번째 도움이 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콩팥에 쌓이는 독소를 줄여줍니다. 또한 펙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큰 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 혈관이 손상됩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7세 남성 환자분은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6개월간 드셨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50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1.6에서 1.4로 개선되었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사과도 주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생사과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사과를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되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콩팥 혈류가 개선됩니다. 콩팥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보카도의 칼륨은 조금 다릅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다만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후인 분들은 아보카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하루 4분의 1개 정도만 드세요. 그 전 단계라면 하루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보카도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간과 콩팥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로 요리하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칼로리가 높고 칼륨도 많기 때문입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도움이 되는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붉은색 색소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특히 혈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콩팥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 스튜나 토마토 소스가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중간 정도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보다는 적지만 조심은 필요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여성 환자분은 토마토를 매일 드셨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토마토 스튜로 드셨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145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단백뇨 수치도 줄어들었습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붓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토마토는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투석 중인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그 전 단계라면 토마토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 절망했다가 식습관을 바꾸어 회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2.1까지 올라갔습니다. EGFR은 35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후반이었습니다. 의사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매일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줄이고 염분도 줄이셨습니다. 가공식품과 빵, 과자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7로 떨어졌습니다. EGFR은 42로 올라갔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변량이 늘어나고 색깔도 맑아졌습니다. 숨 쉬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을 괴롭히던 자극을 끊고 회복을 도와주는 영양을 넣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콩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욕심은 독이 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후반이나 4기 이상인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와 사과는 괜찮지만 아보카도와 토마토는 양을 줄이세요.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혈관 질환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약과 과일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AC 억제제나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피하세요. 약을 드신 직후 과일을 한꺼번에 먹지 마세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과일을 주스나 즙으로 만들어 먹지 마세요. 당분과 영양소가 농축되어 위험합니다.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신장을 망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입니다. 칼륨, 당분, 탄닌, 옥살산 때문에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콩팥 회복을 돕는 과일 4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항산화, 항염증, 혈관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말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위험한 과일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아까워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과일로 채우세요. 빵과 과자를 끊고 간식을 이 4가지 과일 위주로 바꾸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병원비를 줄여줍니다. 네 발로 끝까지 걸어 다니게 해줍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의 콩팥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하게 뛰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